네, 저는 이제 경포 수질 현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포에 대한 이제 뭐 개발과 보존에 따라서 대해서 뭐 지역사회에서 이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강릉시는 그동안 수질 개선을 위해서 뭐 준설 사업도 지정을 했고 수중보도 철거를 했고 생태 습지도 조성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제 준설 사업, 수중보 철거, 생태 습지 조성에 따라서 과연 경포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사업은 91년부터 95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경포가 이제 늪지하가 돼서 5년 동안 54억을 들여서 이제 준설 사업을 했었는데요. 하면서 이제 호순에 토사를 제거했는데 수중에 있는 유기물이나 영양용류가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지만은 이제 수심이 낮고 그래서 탁도도 증가하고 준설 과정에서 용존산소를 이제 제공하는 식생을 또 제거했기 때문에 용존산소 부족으로 호수의 자정 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류가 폐사되는 문제점들도 많이 생겼었고 강풍이 불었을 때는 이제 물리적 완충 지대가 없기 때문에 거품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호수 바닥식이 전도가 되어서 이제 심한 악취가 발생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수중보는 2004년도에 이제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로 변경에 따라서 수질 문제와 어류 폐사 문제가 자주 발생하자 결국은 이제 수중보를 철거했죠. 그래서 이제 경포 내부와 이제 해수가 원활하게 이제 교환이 되게 됐었는데 보고에 의하면 연평균 7에서 14 PSU의 염분을 보였었는데 수중보 철거 이후에는 26 PSU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경포가 이제 급격히 해수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실제 기수어가 갖고 있는 이제 생체적인 특성들이 이제 많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가시원 습지 복원 사업은 2006년에서 2013년도에 진행됐습니다. 2000년도에 환경부 생태 하천 복원 사업으로 이제 경포 일대를 핵심 지역, 만충 지역, 전위 지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요.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유수지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을 해서 지금은 이제 생태학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풍부한 적이 됐죠. 그런데 주변에 이제 농경지라든가 인가가 있기 때문에 오염의 어떤 위험성은 항상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큰 세 가지 이제 사업이 있었었는데 그런 사업을 하면서 수질이 과연 어떻게 바뀌었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환경 경보 시스템 수질 측정망에 의하면은 경포 1 지점, 경포 2 지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월별로 수질 측정을 합니다. 경포 1 지점은 이제 수중보가 철거된 경호고 밑에 지점이고 경포 2는 이제 가시원 습지하고 인접해 있는 경포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상류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구분을 해봤어요. 준설 사업 이후, 수중보 철거 이후, 습지 조성 이후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용존산소입니다. 이제 용존산소가 호수에 굉장히 중요한데 준설 사업 이후나 현재까지나 평균적으로 봤었을 때 약 10mg/L 이상으로 높은 용존산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심이 낮지만은 밑으로 갔었을 주로 저층에서는 용존산소가 고갈되기도 하고 점차 감소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기온이 올라간다든가 이랬었을 때 이제 물고기들이 이제 폐사되고 뭐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근데 표층에서는 어떤 강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용존산소는 이제 충분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유물질인 SS를 봤었을 때는 준설 사업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수중보 철거했었을 때는 이제 SS가 한 22.8% 정도 감소가 했고 습지 조성 후 그런데 실제로 봤었을 때는 거의 한 20년 이상이 된 거죠. 이제 그랬었을 때는 SS 농도가 이제 40% 정도까지 제거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해수가 좀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호소수보다 SS 농도가 좀 많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기물 농도인 이제 BOD와 COD를 분석을 했었는데요. 준설 사업 후에 보시게 되면 BOD가 한 6.2에서 그 다음에 2.7, 2.9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제
감소되고, 그래서 제거율로 봤었을 때는 약 50에서 56% 정도를 나왔었고요. COD 같은 경우는 이제 13.1mg/L에서 수정보 철거 후 습지 조성으로 봤었을 때는 한 40에서 한 67% 유기물이 많이 이제 감소됐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질소와 인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구영양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시 되는 것들입니다.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준설 사업이 굉장히 높았던 용도가 많이 이제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0.4 정도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높았던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었을 때는 많이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효율로 봤었을 때는 총질서는 준설 사업 이후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70% 정도가 되어졌고, DPR은 한 40에서 한 50% 정도가 많이 이제 개선된 것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경포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시원 습지 있는 지역이거든요. 경포로 봤었을 때는 이제 상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용존산소는 마찬가지로 그냥 10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부유물질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한 40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30 정도로 이제 한 14에서 한 23%의 제거율을 보였고요. 유기물 같은 경우는 BOD는 한 6.7이었는데 한 5 정도, 한 20% 제거율을 보였고, COD 같은 경우는 13에서 한 5에서 10, 한 25에서 한 60% 정도의 제거율.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많이 제거된 거고, 높았을 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특이한 경우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탁도가 물이 한번 호수가 뒤집어졌다든가 아니면 홍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흙탕물들이 많이 들어왔다든가 아마 그런 경우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가 있고요. 영양 강요에 있는 총질소 같은 경우는 한 60% 정도가 제거됐습니다. 그다음 TP 같은 경우도 한 36%에서 47%. 전반적으로 이제 준설 사업 이후 한 20년간 봤었을 때 경포 수질은 이제 점차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표를 제시했었는데요. 부유물질은 경포 완지점은 한 40% 정도, 내쪽은 아무래도 좀 해수기관이 원활하지 않을 거니까 한 20% 정도까지 제거됐었고, BOD는 50이었었는데 경포 가시원 습지 있는 지역들은 한 20% 정도, COD는 한 60%였었는데 이거 비슷했습니다. 습지 조성후에는. 네. 총질소 총인 같은 경우도 이제 생각보다 이제 많이 이제 제거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제거됐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호소 수질 기준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1A 등급, 1B 등급 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런 호소 수질 등급은 실제 뭐 큰 하천이라든가 육지에 있는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경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수호거든요. 물이 들날날 거리고 이러니까 그런 데서 적용하기는 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로 봤었을 때 97년도 이후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수질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헌을 찾아보니까는 경포 수질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외부 오염원 방지 대책으로는 하수관로를 정비를 해야 된다. 옛날에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강릉시에서 이제 미처리 된 하수라든가 이것들을 많이 정비를 했고, 하수관로 정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포 상류 위천톤을 비롯해서 그 이하 지역에 이제 난개발을 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있었었고, 내부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일정 부분에 오염된 전이층을 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었고, 수생식물들이 또 이제 사멸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오염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기적으로 좀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었고, 지금까지 해수화되고 있는 경포를 과연 놔둘 것이냐 아니면 기존의 특성으로 돌릴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은 기존에도 돌아가기 위해서는 염분 농도가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풋 아웃풋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유입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유입량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뭐 해수 유입량을 아예 증가시켜서 물을 깨끗이 하자, 아니면 난대천이나 뭐 지하천물을 활용을 하자,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주변 환경에 미친 영향이라든가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봤었을 때는 뭐 인공지설을 이용해서 호수 내부 순환이라든가 용존산소를 공급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실제 용도산수는 아까 많이 보셨다시피 그렇게 뭐 공급해줄 필요는 개인적으로 봤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그 용도산수가 낮은 지역에는 기포 발생기를 이용을 해서 공기를 산소를 공급해줄 필요성은 있으나 경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단순히 내부 순환 가지고 실제로 이제 경포 수질이 깨끗해지지 않거든요. 이제 적당한 유입량과 유출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내부 순환도 잘못하다 보면 수심이 낮기 때문에 내부 순환 과정에서 오히려 바닥층에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탁도라든가 SS라든가 뭐 영양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높게 유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경포를 봤었을 때는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생태계 아니면은 이제 수질 환경 침만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병합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이 완성이 됐거든요. 이제 가시연 습지도 완성이 되고 보도 이제 철거가 되고 준설도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측면이 아니라 가시원 습지와 수질 환경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수질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호소 수질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실제로 가시원 습지 같은 경우는 지금 생태학적으로 굉장히 풍부하고 경포 뭐 산책을 많이 하시잖아요. 러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실제로 과거에는 악취도 발생을 했었고 어패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멸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적 위치상 이게 뭐 산속에 있는 호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뭐 1등급이라든가 2등급이라든가 이렇게 수질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가시원 습지하고 연관해서 그 다음에 수질 현재 왔었을 때는 만약에 수질이 안 좋고 악취가 나면은 그 주변에 뭐 철새라든가 다른 동식물들이 서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민원도 많이 빗발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상태에서 점점점 수질을 개선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기존의 경포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많이 수립되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전체 하나의 시스템으로 와서 이제 종합적인 계획이 재수립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